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아입니다. 가을 느낌이 선선히 느껴지는 9월입니다. 9월은 천고마비의 계절,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인데요. 실제로 말은 추운 겨울에 대비하기 위해서 봄에 비해 몸무게가 10kg나 더 늘어난다고 해요. 이 다가오는 추위에 대비해서 지방층도 두꺼워지고 또 소비하는 열량도 줄여서 몸이 변화하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도 말처럼 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방만 늘릴 순 없잖아요. 물론 지방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지만 이 건강을 위해선 근육을 채워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환우님들께 근육은 치유 중에 견디는 힘과 회복 능력을 늘려주기도 하죠. 그럼 근육을 만들어주는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네, 근육하면 단백질이 떠오르실 것 같고 단백질하면 육류가 가장 많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고기와 같은 동물성 단백질도 환우님들이 드셔야 할 식품임에는 분명하지만 돼지고기 또 소고기 같은 육류는 단백질 말고도 지방 함량이 함께 많이 들어있어서 이 제한이 필요하기도 한 또 양면을 가진 식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돼지고기, 소고기를 제외한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탄수화물 함량은 적고 단백질 함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식품 딱 5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열량이 100g당 28kcal 밖에 되지 않는 데 비해서 단백질이 100g당 5g 정도가 함유되어 있어서 이 채소계의 단백질 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래서 다른 채소보다 뭔가 더 빠른 포만감을 또 들게 만드는 채소이기도 합니다. 단백질뿐만이 아니라 브로콜리에는 각종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가 선정한 꼭 먹어야 할 슈퍼푸드에도 들어가 있는 채소고요. 참고로 브로콜리의 이 윗부분인 꽃송이보다 이 뿌리 쪽에 비타민 C가 더 많다고 하니까 데쳐서 드실 때 뿌리까지 꼭 함께 드시는 게 좋겠죠. 또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를 삶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렸을 때보다 찜통에서 살짝 한 1분에서 3분 정도 쪘을 때 영양소 파괴가 적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요. 이왕이면 쪄서 드시는 게 좋고요. 또 뭐든 이 다량 섭취는 좋지 않죠. 하루 권장 섭취량은 160g 정도라고 하니까요. 먹는 그 양도 잘 조절해서 드시면 좋은 단백질 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하면 뽀빠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 위기에 처한 뽀빠이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시금치 통조림을 먹었었죠. 여기에 대한 재미난 일화가 있었는데 당시 그 작가가 뭐 괜찮은 식품이 없나 해서 이 영양 정보가 실린 이 서적을 막 뒤적이다가 이 시금치에 철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는 거를 보고 시금치를 선택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반전인 게 뭐였냐면 당시 독일의 화학 그 연구가가 시금치의 철분 함유량을 수학적 실수로 인해서 10배 많게 계산을 해서요. 100g당 3.5mg을 35mg으로 계산을 해서 이런 오해가 생겼다고 합니다. 사실 철분 함유량은 다른 채소와 비슷하다고 해요. 하지만 시금치는 영양 성분이 또 풍부하고요. 또 시금치 영양 성분의 3분의 1이 단백질일 정도로 많은 양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채소입니다. 또한 각종 미네랄 그리고 비타민, 항산화제도 풍부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좋은 식품이겠죠. 주의사항으로는 그렇게 드실 분들은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이 생으로는 절대 드시지 말아야 합니다. 요로 결석의 또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단백질 풍부한 음식 새우입니다. 이제 대하철이 시작되기도 했죠. 저는 대하구이 진짜 좋아하는데 이 남편이 작년에 저랑 대하구이를 먹다가 온몸에 두드러기가 일어나는 그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서 이후로는 저도 잘 먹지 못했는데요. 이 알레르기가 없다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이 반응에 민감하신 분들은 조심해야 하는 식품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면 새우는 단백질 함량이 많고 탄수화물 함량이 적은 대표적인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새우를 구우면 빨갛게 색이 올라오잖아요. 이건 새우 속에 들어있는 붉은색 지용성 색소인 아스타잔틴 때문입니다.
과도한 활성산소가 쌓이면 염증을 유발시키고 또 면역이 떨어지는데 이 아스타잔틴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성분이어서 강력한 항산화 효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우는요, 또 콜레스테롤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정량 섭취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생새우를 드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끔씩. 생으로는 절대 드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환우님들은 감염 위험 때문에 회 드시는 것도 많이 자제를 하실 텐데요. 이 새우철만 되면 국내에서도 생새우를 먹은 다음에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리는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브리오균은 85도씨 이상의 온도에서 충분히 가열을 해야 사라지기 때문에 소량으로 충분히 익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요, 연어입니다. 연어는 하버드가 선정한 꼭 먹어야 하는 슈퍼푸드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타임지가 선정한 10가지 강력한 항암 음식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연어에는 오메가3뿐만이 아니라 단백질, 비타민 B, 셀레늄도 풍부하고요. 또 연어는 먹다 보면 다른 생선에 비해서 기름이 좀 많게 느껴지는데요. 요거는 대부분이 몸에 해롭지 않은 불포화 지방이고 콜레스테롤 함량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네, 마지막 5번째 단백질 풍부한 음식은요, 많이 드시고 계실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고단백, 저탄수화물, 고지방으로 알려진 과일이죠. 지방의 경우에는 염증을 완화하는 착한 지방인 불포화 지방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 아보카도는 비타민, 미네랄도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는 과일입니다. 다만 아보카도는요, 이 칼륨 함량도 높기 때문에 이 신장이 좀 좋지 않으시거나 혈액을 투석하는 분은 이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 주의사항도 함께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비교적 탄수화물은 적고 단백질이 풍부한 5가지 음식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류를 드시게 된다면 콜레스테롤 걱정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조리법에 신경 써 주시는 것도 하나의 팁인데요. 돼지고기나 소고기보다는 오리고기와 생선을 섭취하시는 편이 좋고 또 고기는 구워서 드시기보다는 삶거나 찌는 방법으로 조리를 하시면 콜레스테롤 수치 걱정을 조금 줄여서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오늘부터 추석 연휴 시작이죠. 무엇보다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모두가 행복한 시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는 추석 끝나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